안녕하십니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진료지침 이사를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상원입니다. 저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이제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인 학회로서 특히 이제 천식 그리고 중증 천식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또 보다 나은 진료 현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나 경증 질환, 중증 질환이 있듯이 이제 천식도 경증 천식이 있고 중증 천식이 있습니다. 천식은 되게 흡입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 이런 약을 써서 되게 천식 증상도 좋아지고 또 악화도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런 통상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높은 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를 환자가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잦은 악화를 보여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환자들을 중증 천식 환자라고 부릅니다. 천식은 가장 힘든 것들이 환자 호흡기 증상으로 인한 고통인데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고 또 가래도 계속 나오고 또 숨을 쉬기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에 나가기가 어렵고 또 학교에 나가는 학생들은 학교의 정상적인 학업이 어렵고 또 이게 갑자기 심해지면 이제 병원에 찾아와야 되거나 응급실에 가거나 입원을 해야 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환자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을 이제 자주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의 일상생활에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고요. 또 환자들이 대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치료 방법이 없나 이렇게 다른 그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생물학적 제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환자들이 그러한 약을 쓸 수 있는 이제 선택 폭이 넓어졌는데요. 문제들이 이제 그런 약들이 여전히 비급여로 고가의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가 쉽게 약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또 그러한 고가의 치료를 이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환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임상에서 이제 천식 관리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천식은 경증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치료받지 않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천식 환자를 보는 일반 이제 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천식은 그냥 약 주면 좋아지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진짜로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라면 되게 이제 통상적인 약으로 조절이 안 되니까 되게 이제 2차, 3차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중증 천식 환자들이 여전히 1차 기관에서 많이 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리퍼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생물학적 제재가 나오면서 이러한 약들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임상 근거는 충분하거든요. 그게 임상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실생활 연구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는데요. 아니, 천식 환자한테 이런 비싼 약을 꼭 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관계 당국의 약간 접근 자체가 약간 환자들의 현실을 좀 외면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환자들에서 이런 적절한 약을 잘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증 천식에서 생물학적 제재는 모든 환자들이 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고 그 약을 제대로 썼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자를 이제 정확하게 평가하는, 대개는 환자의 표현형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약물과 사용해서는 이 약이 들을 타입이냐를 좀 결정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환자가 알레르기적인 특성이 있는지 아니면 염증적인 측면에서 호상구성 염증이 강한지 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제의 선택이 달라지고 또 그 약을 썼을 때 효과를 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되게 이제 1차, 2차 병원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천식 클리닉을 좀 갖춘 병원에서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쓸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환자에 대한 정확한 표현행위 평가, 적절한 약제의 선택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될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맞춤 치료 그리고 정밀의학이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증천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부담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경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겉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서 막 이렇게 염증이 보이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커다란 혹이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질환이니까 좀 가시적으로 질병 부담이 좀 낮게 평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령 환자들이 많고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제대로 이제 어떤 보건 당국이나 어떤 정책 입안자들한테 충분히 좀 전달되지 못함이 있어서 이제 환우회나 이런 환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천식협회와 같은 그런 단체들의 활동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어떻게 이거를 정착해 나갈 거냐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환자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런 만성 질환, 특히 천식과 관련한 환자들의 만성 질환 건강 상담 이런 것들의 수가 책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약물 사용과 관련해서 특히 생물학적 제재는 이제 중증천식 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 센터에서 좀 처방이 가능하고 그런 데서 이제 처방은 조금 더 급여의 측면에서 조금 완화를 좀 해준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의료와 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증 질환에 대해서 환자의 어떤 관리가 중요하고 이 환자들이 우리나라 보건 체계에서 좀 더 이제 많은 혜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국정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증 질환이 이제 암이나 이런 질환뿐만이 아니라 중증 천식으로 한 질환도 굉장히 환자의 고통 부담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생물학적 제재와 관련된 이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이제 모아서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